제도가 좀 바뀐다 뭐 그런 얘기 뉴스 보셨어요? 지금 중3들이야 해당 사항이 없지만 지금 정한이 같은 경우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일단 통합과 개편안에 대해서는 쌤이 한 다음 주쯤에 쌤이 유인물을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어머님하고 같이 아버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알겠지? 쌤이 지금 그 뭐라 해야 되나 이런 말을 웃기네 재수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흔히 말하는 자료를 만들었어. 그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자료를 지금 내가 공유를 할까 생각 중이라서 밴드에 올릴까 아니면 그냥 나눠줄까 싶은데 밴드에 올리면 나중에 그거 만든 사람들이 또 저작권으로 걸고 넘어질까봐 인쇄를 해서 줄 테니까 알겠지? 다음 주에 한번 궁금한 사람들 읽어보세요. 되게 길더라고요. 한 40페이지 넘게. 뭐 그동안의 입시에 대한 역사도 있고 뭐 어떻게 변할 것이고 어떻게 공부하는 게 유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좀 있으니까 그거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 저 지금 당장 필요해요. 정말 궁금해요 싶으면 얘기하세요. 오늘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데스크에다 얘기를 안 해놔가지고 인쇄하는데 시간 걸릴까봐. 자,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라고 148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한 얘기 했었냐면 세포의 구조에 대한 얘기 했었고요. 그죠? 세포의 구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세포 속에 있는 소기관들의 역할,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이동을 우리 지난번에 좀 자세하게 했습니다. 이 물질의 이동에 들어있던 게 뭐였죠? 이 물질의 이동에 등장했던 게 확산이라는 거와 상투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단 말이지. 그죠?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농도가 높은 곳에 넣으면 세포가 쭈글쭈글해지고 농도가 낮은 곳에 넣으면 세포가 주변에 있는 물기를 빨아들여서 점점 딱 땡땡해진다. 뭐 그러다가 동물 세포는 터지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했었지. 그지?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용어야. 뭐 저장액, 고장액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저장액. 그러니까 세포의 농도보다 세포의 농도보다 낮은 농도의 용액. 이거를 낮을 저자 써서 저장액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세포의 농도보다 세포에 들어있는 농도보다 농도가 은인데 뭐냐? 낮은 농도. 이거는 높은 농도에 해당하는 건 고장액이라 그래가지고 이 속에다가 세포를 집어넣으면 세포가 쭈글쭈글해진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세포가 빵빵해지다가 터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물질이 이동을 하는데 확산이나 삼투라는 현상으로 이동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영양분이 이동을 하고 무기염류가 이동을 하고 물도 이동을 하고 각종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필요한 것들을 빨아들이고 노폐물을 버리고 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받아들인 성분에다가 또 기체로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양분 섭취한 거랑 산소랑 결합시켜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생길 수도 있고,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햇빛까지 받아가지고 저 영양분을 생산하는 과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러한 대표적인 과정이 광합성과 호흡이라고 하는 과정인 건데, 이 광합성과 호흡은 전부 다 일종의 화학 반응이에요. 일종의 화학 반응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화학 반응,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집의 가스레인지에서 일어나는 메테인이라는 성분의 연소, 요 과정을 화학식으로 쓰면 CH4라는 메테인이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낸다. 근데 여기 이제 여기도 두 개의
분자가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거든? 응? 그런데 이 과정은 가스레인지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흔히 말하는 우리 몸은 아니지만 식물 세포의 엽록체라고 하는 기관에서 뭐 해볼까? 이산화탄소와 물을 받아들인 다음에 여기에 빛 에너지를 집어넣게 되면 포도당과 물과 산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도 일종의 화학 반응인데 또는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과정이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면서 열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렇게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가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위에서 얘기한 메테인의 화학 반응이 가스레인지에서 일어난다면 이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데 이처럼 세포 내에서, 그러니까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물질대사. 자, 거기 물질대사라는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좀 수그리고. 머리 나왔어. 지금 148페이지에 물질대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지난번에 우리 세포의 구조 얘기하면서 세포 소기관에서 확산과 상초라는 방법으로 영양분, 무기염류, 물, 산소와 이산화탄소 등이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할 거는 148페이지 이러한 받아들인 물질들을 가지고 화학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세포 내의 기관들에서. 이렇게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일종의 화학 반응이고 광합성이라든지 호흡도 일종의 화학 반응인데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일컬어서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부른다고요. 무슨 대사? 물질대사. 이 과정에서 에너지의 출입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라고도 부릅니다. 응? 이거 니네 들어봤어? 대사라는 말. 어디서 들어봤어? 아, 이거 신진대사가 좀 활발해져야지 뭐가 몸이 건강 이런 말 들어봤지? 흔히 말하는 신진대사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대사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야. 응? 굳이 얘기하면 아주 큰 일이란 뜻이지. 내가 지어낸 거야? 믿지 마. 응? 아주 큰 일이란 뜻이야. 응. 자, 줄거볼까요?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줄거 놓으시고 닫지 좀. 밖에 별일 없지? 선선하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한다. 이 물질대사를 통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선생님이 지금 소리를 내고 액션을 하고 여러분들 쳐다보고 보고 듣고 하는 과정 다 이렇게 해서 만든 에너지를 활용해서 내가 말도 하고 보고 듣고 액션을 취하고 하는 것들이란 말이야. 또는 쌤 지금 되게 오늘 특이한 날이거든. 쌤이 머리에다가 뭘 안 바른 게 한 14년 만인 것 같아. 응? 머리를 조금 기를 때까지 버텼다가 지금 오늘 이제 아무것도 안 발랐더니 평소랑은 좀 다른 헤어스타일이 관심을 좀 가지란 말이야. 미안해요. 관심 가져서 뭐 할 거야? 그지? 대답 잘해야 된다.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럼 관심 가져야겠다. 이렇게 말해서 사람은 저렇게 말했어. 땀질. 에어컨 틀장이 좀 쎄하고 닷장이 덥고 살짝 열었어요. 어제랑은 날씨가 완전 다르죠? 참고로 우리나라 봄, 가을 날씨가 원래 이래요. 여러분들 살다가 머릿속에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이제 알겠지만 뭐 이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봄, 가을 되면. 그래서 우산 잃어버리기 딱 좋은 조건이죠. 그제 아침에 나올 때 분명히 비 와서 우산 들고 나왔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집에 그냥 쓱 갑니다. 이렇게 놓고 우산.
학원에 두고 가면 웬만하면 그 다음 주에 오거나 나중에 오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근데 이제 가끔씩 아니라 되게 자주 학생들이 우산을 못 찾아가요. 왜? 다 똑같이 유어스 써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어? 그러니까 이게 내 건지 저게 네 건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안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고맙습니다. 가끔씩 소나기가 올 때 조금씩 사용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물질 대사를 통해서 몸의 구성 물질을 합성한다. 선생님이 왜 그 얘기 꺼냈냐면 선생님 머리카락 자라는 것도 일종의 무슨 긴급 문자가 달라왔네. 선생님 머리카락 자라는 것도 물질 대사의 결과물이란 말이야. 그지? 그리고 물질 대사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며 선생님 그래서 에너지 대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생체 촉매가 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메테인의 연소 반응과 광합성 호흡을 같이 써놓은 거야. 메테인이 연소하는 반응은 연소는 우리가 보통 태운다, burning이란 말이지, 그지? 이 연소는 고온 조건에서 발생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연소가 일어난다 그러면 한 4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니네 캠핑 가가지고 그 장작에 불 붙이려고 토치 불 붙이는 거 있지? 음식점도 가면은 그 화로에 불 붙이려고 딸깍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볼펜보다 긴 거 같은 거 라이터처럼 돼 있는 거 그런 것들도 연소가 일어나는 그 순간의 온도는 이렇게 높단 말이야. 그런데 자 이제 하나 예를 얘기를 하면 이 연소 반응과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 선생님 저기다가 왼쪽에다가 그냥 뭐 미토콘드리아만 써놨는데 세포 호흡 이거 두 개가 사실은 과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화학 반응의 종류로 치면 거의 똑같은 반응이에요. 똑같은 반응인데 이 세포 호흡이 4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죽는 거지. 그래서 우리 체온 정도에 해당하는 한 36도에서 한 38도C 정도에서 화학 반응이 나름 활발하게 일어난단 말이야.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돕는 물질을 우리는 촉매라고 부릅니다. 촉매. 뭐라고 한다고? 촉매. 처음 들어본 거 아니지? 이런 촉매 중에서 생물의 몸 내에서 체내에서 촉매 역할을 한다 그래가지고 얘들을 생체 촉매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우리 사람에다가 비유를 한다면 사람 몸에서 이렇게 생체 촉매 역할하는 녀석이 뭐냐? 바로 효소라는 녀석이야. 효소. 뭐라고요? 효소. 자 볼까요? 생체 촉매가 관여한다 라고 써있지?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들 많이 있잖아. 각종 소화효소. 저만이 아직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안 배웠겠지만 중학교 과정을 다 마친 친구들은 소화, 배설, 소화, 호흡, 배설 이런 거 다 배웠지, 그지? 소화시키는 과정에 입에서 침샘에서 분비되는 아밀레이스 들어봤지? 위액 속에서 분비되는 펩신, 그다음에 소장에서 분비되는 트립신, 라이페이스, 펩티데이스. 아마 여러분들은 탄수화물 분해 효소라고 배웠을 거예요. 단백질 분해 효소라고 배우든가. 응? 말테이스, 락테이스, 수크레이스 이런 것들 레이스 이런 거 같단 말이야. 신, 트립신. 그래 안 그래? 그런 애들을 보통 소화효소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속도를 더 빨리 일어나게 해주는 400도까지 온도가 안 돼도 한 35도, 40도 사이의 온도만 돼도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촉매라고 부르고 효소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당연히 그러면 효소들이 그런 식으로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만 관여하느냐? 아니야.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세포 내 소기관 중에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했지? DNA가 갖고 온 정보를 가지고 특정한 효소를 만드는 과정도 있다고 했지. 단백질을 합성하는. 이렇게 우리 몸에서는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젖은 거라는 거 잠시 망가버렸네.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그 물질 대사를 통해서 짜잘한 거를 가지고 큰 거를 만들어내는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짜잘한 거 그래서 작은 거를 통해서 큰 거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반응도 있겠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커다란 것들을 쪼개서 이렇게 쪼갤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커다란 것들을 짜잘한 걸 통해서 커다란 거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물질을 합성한다라고 하고, 뭘 한다고요? 합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쪼개는 과정은 보통 분해한다. 좀 전에 쌤이 얘기한 소화 효소들이 하는 것들도 분해한다랑 비슷한 거야. 그죠? 소화시키는 것도 잘게 쪼개는 과정인 거니까. 소화라는 말이 한자로 뭔지 알지? 뭐야 이거? 작게 만든다는 뜻이야. 작을 소, 될 화. 응? 뭘 작게 만들어? 내가 예를 들어서 닭가슴살을 한 덩어리를 다 먹었어. 미쳐가지고 씹지도 않고 삼켰어. 그럼 그거 소화되냐 안 되냐? 되지. 되긴 되지. 어? 주먹밥을 씹지 않고 삼켜도 소화는 됩니다. 응? 근데 이제 씹었을 때보다 소화가 좀 느리거나 좀 잘 안 되는 경우는 있겠지. 아무튼 한 덩어리를 그냥 먹어도 소화가 돼서 나온단 말이야. 우리 몸에서 내가 굳이 씹지 않더라도 작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이렇게 우리 몸에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저렇게 짜잘한 걸 통해서 큰 거를 만드는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큰 거를 쪼개가지고 짜잘하게 만드는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합성한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동화라고 부르고 짜잘한 걸 가지고 한 가지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로 동화라고 부르고 한 가지 동자, 그지? 글자 좀 이상해졌는데 분해하는 과정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화라고 부릅니다. 동화, 이화라고 부른다고. 주로 뭔가를 합성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광합성,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단백질 합성 이런 과정을 동화라고 한다면 소화는 소화 분해한다, 소화를 시킨다 아니면 세포 호흡을 한다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이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동화, 이화라는 말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지? 자, 거기 동화 보세요. 동화. 물질 대사는 동화와 이화작용으로 구분된다라고 써 있고요. 동화작용 써 있지. 작은 분자로 큰 분자를 합성하는 거라고 써 있고요.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반응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여기 쌤이 광합성 써놨는데 에너지 흡수한대. 무슨 에너지 흡수해요? 태양 에너지. 태양의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빛 에너지를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은 솔직히 형태가 없잖아. 에너지 형태가. 근데 그걸 형태가 있는 분자 구조를 가진 형태의 에너지로 바꾸는 거를 우리는 동화라고 많이 얘기를 한다고. 광합성, 단백질 합성 등이 일어나고요. 우리 단백질 합성은 어디서 일어난다 했지? 지난 시간에 리보솜에서. 어디에서? 여기는 어디서? 리보솜에서. 반면에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나? 그지? 오늘도 얘기했어. 옆에서? 세포의 어디? 광합성 어디서 일어나냐고. 야,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상식이야. 초등학교 저학년도 알아. 잎에 있는 녹색 물체 줄여서 잎, 엽. 녹색 할 때 녹, 물체 할 때 체, 엽록체. 알았어? 그럼 엽록체 속에 색소가 들어있어. 색깔을 나타내는 색소. 그 색소 이름이 뭘까요? 엽록소. 이건 다음 시간에 모르면 찢어지겠어. 알았어? 어? 중학교 3학 중학생들한테 찢어주겠다고 하면은 너무 험한 말인가? 네, 고3이나 재수생들한테 니네 지금 수능 이제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도 공부 안 하는 것들 다 찢어주기겠어. 그럼 애들이 막 웃어. 그다음에 둘 중 하나겠지. 맘대로 하시고 이거와 그냥 표현이 웃기다 뭐 이런 뜻인데 내가 보기에는 앞에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뭐 이제 와서 맘대로 하십시오. 죽으면 잘 됐네. 시험도 안 보고 뭐 이런 느낌? 대신 광합성 장소가 식물의 잎에 있는 어디라고? 크게 엽록체. 알았어? 너 엽록체 있어 없어? 고민을 하네. 야, 너 광합성 할 줄 알아? 왜 고민을 해? 살짝 1초씩 2초씩? 그때 내가 했던 게 광합성이던가. 그거는 그냥 햇빛 쬐면서 비타민 D 합성하는 거지 절대로 광합성 하는 거 아니에요. 광합성을 할 줄 알면
니네 밥 안 먹어도 돼.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자,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이화작용은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쪼개는 과정을 이화라고 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며 반응이 일어난다. 세포호흡과 소화. 소화는 소화기관에서 일어날 것이고 세포호흡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 참고로 미토콘드리아가 맞아요? 콘트리아가 맞아요? 편하신 대로 쓰세요. 아시겠죠? 지금 표기법은 드리아로 돼 있는데 콘트리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아. 그렇다고 뭐 틀렸다고 하진 않으니까 우리가 뭐 국어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밑에 그림 보세요. 큰 분자, 작은 분자라고 써 있는데 그걸 우리는 큰 분자를 고분자 물질, 작은 물질을 저분자 물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봐. 왜 저분자, 고분자라고 하는지 봐봐. 광합성을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와 물과 이런 것들에게 햇빛 받아서 뭘로 바꾸냐면 CuH12의 O6으로 바뀌어요. 그럼 니네가 보기에도 얘네들이 사이즈가 커, 얘가 사이즈가 커. 이게 사이즈가 크지. 이렇게 만들어진 과정을 우리는 동화라고 하고 동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더 분자가 큰 물질이면 그게 이제 물질들 중에 동화. 만약에 반대로 일어난다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면 동화,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면 이화. 동화, 이화라고 부른다고. 알겠지?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 동화 과정은 반응이 진행될수록 동화 과정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가진 에너지는 요만큼인데 빛 에너지 받아서 에너지가 이렇게 많아지게 됩니다. 동화 과정이 이렇게 에너지가 증가하는 과정이라면 이화 과정은 에너지를 포도당일 때 에너지를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내가 호흡을 했더니 이만큼의 에너지만 남았어. 대신에 내가 요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했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반면에 에너지를 흡수할 때는 요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했어.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을 우리는 동화라고 얘기를 하고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는 과정을 이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을 동화,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을 이화. 화학 반응에서는 이거를 보고 또 흡열 반응이다. 여기는 발열 반응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열이라는 건 에너지 의미하는 거야. 꼭 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열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다 합쳐서 표현하는 거고요. 꼭 기억하세요. 여기도 그림에 보면 아미노산의 작은 분자라고 써 있고 큰 분자 쪽에 단백질이라고 써 있어.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된다. 그러면 이거 동하고 단백질을 쪼개서 다시 아미노산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화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됐지? 자, 그리고 에너지 크기도 만약에 동하면 반응물질보다 생성물질의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 이화는 반응물질보다 생성물질이 많이 갖고 있다. 그럼 이 뿜어져 나간 에너지는 어디 쓰인다? 이렇게 생명활동을 한다든지 액션을 한다든지 체온 유지한다든지 이런 데 사용되게 된다. 참고로 동물은 대부분 이렇게 생산한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체온 유지에 씁니다. 체온 유지에 쓰는 게 보통 3분의 2에서 한 70%까지 가까이 되고 나머지를 가지고 보고 듣고 씹고 뜯고 막 보고 즐기고 막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런 물질 대사와 생명체 밖에서 일하는 화학 반응 비교. 아까 쌤이 메테인의 연소 반응과 우리 몸에서 일하는 세포호흡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같아. 그림 봐봐. 반응 물질은 포도당이고 생성 물질은 물과 이산화탄소와 물로 같은데 세포호흡인 물질 대사는 계단 그려져 있죠. 단계적으로 반응이 좀 천천히 일어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세포호흡 밑에 볼게요. 체온 범위에서 일어납니다. 참고로 40도 이상의 고온 상태가 지속되면 생체 촉매가 마치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니네 40도 이상 고온이 유지되면 내가 알기로 사람 체온이 40도 이상인 상태로 한 2시간만 유지돼도 거의 생명이 위험할걸? 응? 2시간이 뭐야? 1시간만 지나. 그래서 니네 보통 어렸을 때 병 많이 가잖아. 체온 좀만 높아도 엄마 아빠 난리 나가지고 그냥 애 데리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열제 먹이고 그때가 니네 38도 찍을 때야.
어쩌다가 한 번씩 39도, 40도 근처까지 가는데 그쯤 되면 부모님이 모든 일을 제치고 애를 수습하려고 막 병원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응? 막 39도만 돼도 막 애 계속 물로 미지근한 물로 계속 몸 닦아내고 막 이런 식으로. 쌤도 어렸을 때 한 적 있지. 아니, 딸내미 어렸을 때, 나 어렸을 때 봐. 내가 나 어렸을 때 나를 어떻게 하겠어. 응? 그지? 어? 그러니까 열 오르면 낮추기 위해서. 왜냐면 생체 촉매가 마치 가버려. 그 몸의 기능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야. 응? 그래서 37도 정도에 해당하는 온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야. 스텝 바이 스텝. 그런데 생물체 밖에서 일어나는 비슷한 반응의 경우는 체온보다 훨씬 높은 400도 이상 촉매 그딴 거 필요 없어도 되고 반응이 한 번에 진행됩니다. 알겠습니까? 한 방에 쫙! 그래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너무 빨리 나오니까 그게 뭘로 나와? 열과 빛의 형태로 나온다고. 궁금하시면 집에서 가스레인지를 딱 켜고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 막 일어나고 있으면 정말 빛이 나는지 이렇게 보면은 깜깜한 데서 하면 밝잖아. 그지? 그리고 열도 나는지 궁금하면 이렇게 손을 한번 싹 넣어보시면 아 굉장히 열이 많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것도 해보고 대신에 오징어를 넣으면 돼. 그럼 오징어는 뜨거 이렇게 막 꼬부라져. 그지? 해봤어? 대신? 어? 왜 그래? 주장 없어? 오징어 구워본 적이 없어. 위험해서 또 안 지킬 수도 있겠다. 자, 생명체 밖에서 일하는 건 연소라는 게 대표적이고 다량의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합니다. 자, 밑에 생체 촉매에 효소라는 말 네모 쳐봐. 그 줄 뒤에 보면 효소라고도 한자 써 있고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한다. 그럼 효소가 하는 일이 뭐냐?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물질 역할을 합니다. 뭘 빠르게 해준다고?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고. 그럼 어떻게 빠르게 해주냐? 그걸 그래프로 그려놨어요. 자, 그래프 한번 여기다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프를 보면 지금 좀 전에 그렸던 그래프랑 거의 같은 그래프인데 쭉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가로축이 반응의 진행이라고 써있죠? 그지? 가로축이 반응의 진행. 화학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에너지의 크기, Y축의 에너지 준위라고 되어 있니? 네, 에너지라고 되어 있니? 에너지라고 되어 있어요. 편의상 여기 처음에 화학 반응을 이렇게 해볼게요. 거기 파란색과 빨간색이지? 그래, 파란색으로 해보자. 효소가 없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효소가 없으면 이 반응이 이렇게 일어난대.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보면 반응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요만큼이라는 거야. 요거를 Q1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생성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인 거야. 생성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 이거를 Q2라고 치면, 요 Q2라고 치면, 요 높이 차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냐면, Q. 그래가지고, 방출되는 에너지. 근데 아까 좀 얘기했지만, 반응 물질이 가진 에너지가 생성 물질이 가진 에너지보다 더 크냐, 작냐? 크지? 이 차이만큼이 크지? 그럼 이 차이만큼이 외부로 방출되는 거고 이러한 반응을 아까 쌤이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있잖아. 요 차이만큼 얼마큼? 요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지만 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 그래프의 의미가. 그러면 이걸 에너지를 공급해줘야지 이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건데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급해줘야 되는 에너지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얘를 뭐라고 부른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무슨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보통 EA라고 부릅니다. 액티베이션 에너지 그래가지고 EA라고 부른다고. 응? 게임 회사 이름 있지 않냐? EA 스포츠 이런 거 있지 않냐? 지금도 있냐? 그거 피파?
아직도 있구나. 내 피파 2003까지. 야, 2003년 태어난 애들도 아니잖아, 너네. 그치? 지금 고3, 지금 재수생들이 2004년생이니까 얘네 막 2008년생, 9년생 거거든. 하여튼 내가 얘네 태어나기 전에 행복 안 해봤어. 자, 아무튼 액티베이션 에너지,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저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야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 볼게. 여기 출석부에 종이가 있어. 출석부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를 태우고 싶어. 어떤 물질을 불 붙여서 태우는 거를 연소시킨다. 버닝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근데 내가 째려보는 거야.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 타냐 안 타냐. 타면 내가 이거 무빙에 나와야 될 정도가 되는 거지. 그지? 안 탑니다. 절대로. 그럼 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이터로 불 좀 붙여주면 알아서 쭉 탑니다. 그죠? 이렇게 처음에 공급해줘야 되는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알아서 여기까지 에너지를 넣어주면 그 다음부터 알아서 쭈르륵 일어납니다. 저절로. 그런데 이게 너무 크면, 활성화 에너지가 너무 크면, 예를 들어서 니네가 장사를 해가지고 10,000원짜리 물건 팔아가지고 1,000원을 남겨먹을 수가 있어. 근데 1,000원을 남겨먹으려면 1,500원의 비용이 든대. 이 뭐한 짓거리야? 안 하지 그런 거. 그지?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 때문에 반응이 무조건 다 일어나는 건 아니야. 응? 그런데 촉매를 쓰게 되면, 뭘 쓰면?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이 녀석, 이 활성화 에너지, 요거는 아까 선생님 EA라 그랬어. EA. 응? EA가 낮아집니다. 이건 그대로인데 얘가 이렇게 바뀌어. 그럼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 낮아졌지. 그지? 반응이 아까보다 쉬워질까 어려워질까? 지금은 이제 요만큼만 에너지를 공급해도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아까는 내가 출석부에다가 라이터를 불 쭉 켜가지고 한 10초 정도 불을 계속 붙여줘야 활용을 탔는데, 이번에는 내가 스파크만 한번 촥 일으켜도 알아서 확 타버린단 말이지. 응? 기름 발라놓으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촉매라는 녀석이 등장을 하게 되면 효소라는 녀석이 바로 우리 몸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을 더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거를 촉매라고 하고, 우리 몸에서는 효소라는 녀석이 그 역할을 한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소화 효소가 없어도 소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 근데 아주 느릴 거고, 엄청 느리다 보니까 나중에 소화 안 된 상태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효소가 있으면 형태가 완전 바뀌어서 나오죠? 먹을 땐 분명히 다양한 형태의 음식이었는데 나올 때 보면 다 똑같잖아. 어?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응. 나올 때, 밑에 나올 때 보면 나중에 그 최종 네가 배출하는 물질 보면 도대체 이게 고기 먹고 싼 건지, 응? 밥만 먹고 싼 건지, 채소만 먹고 싼 건지, 물론 가끔 구분이 되는, 더러워 죽겠네. 자, 가끔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효소가 다른 형태로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 148페이지 밑에 박스 속에 마지막 두 줄 줄보세요. 생명체 내에서는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라고 써있지? 그지? 촉매가 도와주니까 그렇다는 얘기야. 그런데 아까 쌤이 설명하면서 효소 얘기하면서 입속에 아밀레이스, 위액 속에 펩신, 장액 속에 들어있는 말테이스, 락테이스, 수크레이스, 또 무슨 뭐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트립신, 또 니네가 라이페이스 들어봤지? 이런 거. 탄수화물 분해 요소, 단백질 분해 요소, 이렇게 효소가 엄청나게 많아. 니네가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 한 20여 개 정도 되거든? 응? 왜 이렇게 많아야 돼? 참고로 펩신은 아무리 많아봤자 탄수화물은 분해를 못 시켜. 트립신은 아무리 많아봤자 지방을 분해를 못 시켜. 응? 아미레이스는 세상 죽었다 깨나도 단백질 분해 못 시켜. 니네 상추쌈을 싸가지고 고기를 집어넣고, 그 된장 조금 살짝 바른 다음에, 고기 집어넣고 밥을 반 숟갈 정도 넣고 입에다 딱 집어넣으면 침이 질질질 나오지. 그지? 응? 네, 아주 착하게 익은 삼겹살을 한 덩어리 먹는다고 생각해봐. 그지? 그리고 입속에서 계속 씹어. 삼키지 말고. 씹으면 어떻게 돼? 본적은 없지만 뭐 그 상태로 뱉어내면 좀 비주얼이 좀 그렇긴 해요. 그지? 어차피 침 속에 있는 거는 밥알만 소화시키는 거야. 근데 나머지 보면 고기도 막 작살이 나 있지, 막 섞여가지고 막 뒤죽박죽. 그지? 그거는 그냥 불린 거에 불과해. 침은 절대로 고기에 있는 단백질과 지방을 소화를 못 시켜.
걔들은 잘게 뽀개거나 아니면 그냥 침과 뒤섞어서 좀 불려서 저 밑으로 내보내는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 가지고는 우리가 먹는 모든 영양소를 소화를 못 시켜. 저거 소화시킬 저거 필요하고 이거 시킬 때는 이거 필요하단 말이야. 소화 효소가 되게 많아. 그지? 이유는 바로 백색 쪽 다음 페이지 위에 써 있습니다.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물에만 작용한다라고 써 있고요. 이러한 성질을 기질특이성이라고 불러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분해할 수 있는 거는 녹말이거든. 뭐라고요? 녹말. 그럼 아밀레이스라는 효소 입장에서 볼 때 녹말을 기질이라고 부릅니다. 반응 물질을 기질이라고 부르는데 뭐 써있지? 아밀레이스는 녹말은 분해하지만 단백질이나 지방은 분해하지 못한다. 아밀레이스는 녹말 분해 효소야. 녹말이 영어로 뭔지를 아는 사람. 자, 영어 단어 좀 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 녹말이 영어로 올 것 같아. 아밀로이드. 아밀레이스라는 말 자체가 그냥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라는 단어래. 그러니까 우리는 외우지만 서양 애들은 그냥 그렇게 외우는 거지. 걔도 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녹말이라는 단어를 알면 녹말 분해 효소라는 의미가 아밀레이스가 되는 거야. 응? 펩티데이스는 아마도 걔도 아마 그런 식일걸? 단백질 분해 효소 이런 의미일걸? 자, 그래서 요새는 그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아까 쌤 말한 것처럼 펩티데이스, 뭐 수클레이스 이렇게 안 외우고 그냥 지방 분해 효소, 탄수화물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 이런 말 쓰기도 한다고. 자, 아무튼 이렇게 효소들이 많은 이유는 특정 기질에 반응하는 효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걸 오른쪽에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잘 보면 거기 노란색 이상한 뭐라 하냐 이거 이거 무슨 이렇게 생긴 땅콩 같은 거 있지 않나? 무슨 뭐 견과류 중에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않나? 하여튼 뭐 노란색처럼 생긴 애랑 보라색처럼 생긴 애가 밑에 W자 모양의 효소랑 여기 봐 결합을 하려고 그래. 근데 여기는 노란색 녀석은 이 효소 W자 모양의 3자 모양으로 된 효소에 끼우면 딱 아기가 맞겠지. 그지? 근데 보라색으로 되는 각져 있는 그 약간 이상한 모양은 이 효소에 딱 끼우면 안 끼워지겠지. 이거를 우리 뭐라 그러냐? 왜 효소가 얘는 소화시키지만 얘는 소화시키지 못하느냐? 효소의 기질특이성이라는 것 때문인데 효소가 입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 때문이다? 효소의 입체 구조. 거기 그림 바로 위에 보면 입체 구조에 들어맞지 않는 물질은 효소와 결합할 수 없으므로 라고 써있냐 안 써있냐? 써있지? 그것 때문에 효소의 기질특이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그 노란 녀석만 반응해서 가운데 둘이 결합되어 있죠? 이거를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효소, 기질, 복합체. 그럼 이 효소가 이제 뭘 하냐면 붙어 있을 때 이 기질을 막 산산조각을 내기 시작을 해. 그러면서 나중에 기질이 뽀개져 버리죠. 그지? 뽀개져서 지금 초록색과 빨간색 두 개의 생성물질로 나누어졌고요. 그럼 이건 동화야, 이화야? 이화. 쪼갰잖아, 작은 걸로. 그지? 자, 중요한 건 세 번째 그림에 보니까 이 3자 모양의 효소가 처음 모양 그대로 돌아왔지. 그지? 그럼 다시 쓸 수 있는 거야. 물론 영원히는 아니겠지만 상당수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촉매는 이런 애들이야.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화학 반응이 더 활발해졌다고 해서 자기가 늘었다든지 줄었다든지 하지 않으면서도 화학 반응을 더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 애들을 효소, 촉매라고 부른다고. 알겠지? 우리 주변에 이런 효소들은 어디 있느냐? 일상생활 봐봐. 발효식품, 미생물의 효소를 이용한 김치, 치즈, 된장. 응? 생 같은 경우 어제가 며칠이었냐? 어제가 14일이었죠. 그저께가 13일인데 선생님네 집에서 차로 한 15분, 20분 거리에 수도권에서 몇 없는 큰 민속 5일장이 열리는 데가 있어. 응? 마석 5일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들어본 적이 가봤어? 응? 들어보긴 했어? 응. 마석 5일장이 열리는 날이었어. 3일, 8일이 마석 5일장이거든. 근데 하필 내가 그날 쉬는 날이라서 아싸, 내가 좀 그런 데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 갔더니 장터에 가면 이제 뭐 물건도 많지. 뭐 채소도 있고 생선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이제 아저씨가 저쪽 구석에서 막 이거 하고 앉아 있고 막 이렇게 좋아해. 근데 전어 엄청 구워놨더라. 전어. 옛날에는 그냥 파전, 뭐 해물파전 이런 것만 구워놓고 하시더니
오늘은 보니까 막 전어 엄청 쌓아놓고 이제 초벌구이 해놓고 나중에 손님이 주문하면 더 구워서 하는데 시장통 입구에 페트병 있지 페트병 페트병으로 된 거를 한 10병 20병 정도를 쫙 해놓고 그 본인이 직접 담근 효소 뭐 매실청 뭐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만들어놨는데 각종 뭐 곡식이라든지 다른 농작물들 이용해서 만든 효소 같은 거 막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몇 년 동안 발효시켰다 막 써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장기 복용하게 되면 뭐 속이 뭐 편안해진다는 등 이런 식으로 파는데 그런 식으로 인공적으로 효소를 합성할 수도 있다고 동식물 쪽에서 얻어낸 걸 가지고 여기도 봐봐 미생물 효소를 이용한 김치, 치즈, 된장 참고로 효소는 발효시키면 나온답니다. 발효시키면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그 시장에서 파는 효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주로 발효시킬 때 오랫동안 썩지 않게 하려고 주로 설탕 엄청 때려 넣거든. 자, 그 다음에 생활용품, 효소를 첨가한 치약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세제, 효소 세제 이런 것들도 뭐 때를 지우는 데 역할을 한답니다. 화장품에도 쓰인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천연 연육제 이거 봐봐. 돼지갈비집에 가면 가끔씩 돼지갈비 이런 거 갈비 붙어있는 고기 덩어리 이렇게 항아리 뚜껑에 주는 집 있어. 서빙을 본 적 없냐? 그런데 보면은 그 돼지고기를 양념을 재워놓는 그 간장이라든지 성분들이 이렇게 묻어있는 경우 있거든? 거기에 보면 되게 껄쭉한 것들 되게 많이 묻어있어요. 그 중에 배 가른 거, 무 가른 거, 아니면 키위 같은 거 가른 거를 그 고기를 흔히 말하는 고기 양념을 만들 때 많이 집어넣는데 그걸 넣게 되면 고기가 더 연해지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소화 안 될 때 배 먹으면 소화가 좀 되는 거 알아? 고기 먹을 때 이럴 때 배랑 같이 먹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이고 또 무슨 뭐 패냉면 이런 거 거기에 배 들어있지 않아요? 냉면 이런 데도 그런 성분들이 천연 연육제 연육제가 뭔 뜻이야? 고기를 연하게 하는 그런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단백질 분해 효소가 그 아까 말한 무 또는 배, 키위, 파인애플 이런 데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혜, 엿기름에 들어있는 효소를 밥 속에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고 참고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면 이제 단맛이 납니다. 응? 녹말은 아무 맛 안 나는 거 알지? 참고로 마트 가면 녹말가루 팔거든? 뭐 고구마 전분, 감자 전분 이런 게 녹말이거든? 가면 굉장히 고운 입자로 되어 있거든? 밀가루 수준으로 맛보면 아무 맛도 안 납니다. 근데 얘를 효소를 가지고 분해해서 엿당이라는 걸로 분해를 하면 단맛이 난다는 얘기지. 이건 여러분들도 알 수 있어요. 아주 잘 지은 밥을 입에 넣고 있어. 씹어. 계속 씹으면 단맛 나는 거야. 응? 이제는 흡입을 하던 세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밥을 오래 꼭꼭 씹으면 그런 맛이 난다고요. 이런 것들도 침 속에 들어있는 효소가 얘를 분해해서 그런 거고 의학 부분에도 마찬가지야. 소화제, 그 다음에 혈전용해제, 그 다음에 의료기기에도 쓰이고요. 혈당 측정기에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 분야에도 효소를 이용한 청바지 탈색, 또 환경 분야에서도 미생물로부터 얻은 효소를 이용해 생활하수나 공장 폐수의 오염물질을 정화한다. 니네들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네 집은 단독주택이라서 저쪽 마당 구석에 잘 눈에 안 띄는 곳에 땅바닥에서 한 1m 정도 굴뚝이 올라와 있어. 그리고 그 굴뚝 보면 이렇게 막 바라보면 팽글팽글 돌아가는 프로펠러, 그러니까 왕관처럼 생긴 거 있지만 은색으로 돼가지고 돌아가는 거. 그게 들어있는데 그 굴뚝 밑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정화조야. 정화조가 뭐냐면 우리 집에서 배출된 뭐 하수, 찌꺼기 아니면 변기에서 내려온 응가들 뭐 이런 것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야. 통이 나도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거의 가끔씩 그 작은 그 석유 배달용 트럭 알지? 석유 배달하는 트럭 중에 좀 작은 트럭 있잖아. 응? 유조차처럼 생긴 거, 유조차처럼 생긴 거. 그런 것들이 땅 속에 하나 묻혀 있고 그 속에는 물을 정화하는 장치가 단계별로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 응? 근데 계속 물을 섞어줘야 돼. 수시로. 그래서 거기는 코드를 빼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 계속 그 안에서 프로펠러 같은 게 돌아가면서 물을 자꾸 섞으면서 공기하고 섞고 그 안에서 흔히 말하는 음식물이나 변내에서 나온 그런 미생물들이 걔들을 자꾸 분해한단 말이야. 그래놓고 어느 정도 정화가 되면 그때쯤 돼서 물이 밖으로 하수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오래되면 이제 여기 계속 이제 또 건더기가 차면 한 2년에 한 번씩은 불러서 치워줘야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를 아파트 관리소에서 알아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잘 모르고.
자, 이런 것들도 다 환경 분야에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음식물을 분해한다든지 변을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제거한다든지 폐수를 정화할 때도 써먹는다고요. 또 미생물로부터 얻은 효소를 이용해서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을 분해해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고요. 이렇게 해서 생산한 바이오 연료를 실제로 쓰는 거야. 우리나라는 거의 쓰지 않고 있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옥수수를 발효시켜서 만든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을 자동차 연료로 쓰는 게 한 3대 중에 한 대는 된답니다. 물론 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트럭에는 못 쓰는데 승용차의 연료로는 많이 쓰고 있대요. 작은 차들. 자, 그 정도 보면 되겠고 개념 쏙쏙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OX 생체 촉매가 관여하느냐? 네. 그래야지 체온 정도의 범위 내에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납니까? 네.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에너지 대사의 결과로도 나타나게 된다 그랬고,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걸 물질대사, 생물체 밖에서 일어나면 물질대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화학반응이라고 한다고. 답은 OOX가 되겠고요. 2번. 거기 A부터 쓸 텐데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지금 D가 뭐가 되고 E가 뭐가 되는지만 보잔 말이야. D는 뭐가 되냐면 촉매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고요. E는 뭐야? 촉매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됩니다. 이거를 D에서 E까지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게 촉매. 생물체 내에서는 효소라는 녀석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A에서 E 중에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답은 E입니다. 응? 그럼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냐? 뭐 사실은 B하고 C는 알 필요는 없는데 A만 알자고. A가 뭐냐면 반응 물질의 에너지에서 생성물질의 에너지를 뺀 값으로서 얘를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반응열. 여기까지만 알고 있자고요. 지금 C하고 B는 억지로 만든 개념이라서. 자, 그래서 3번. 효소에 대한 설명으로 OX.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서 화학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반응이 끝나면, 그러니까 높여가 아니라 낮춰라고 해야겠고, 2번 반응이 끝나면 재사용되냐? 네. 그 다음에 한 종류의 효소는 여러 종류의 반응물과 결합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 효소에 기질 특이성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질 특이성이 뭐라고? 한 개의 효소는 특정한 반응 물질 하고만 결합한다. 효소의 입체 구조 때문이라고 했고, 요거를 기질이라고도 불러서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효소의 개수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지. 그래서 됐습니까? X가 되겠네요. XOX가 되겠고, 뒤로 넘겨서 카탈레이스라는 애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뭐가 등장하고 있다고? 카탈레이스. 참고로 동물이나 식물의 조직 속에 들어있는 효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조직이 아니라 세포 조직. 그래서 동물 세포에도 식물 세포에도 우리 세포 속에 핵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엽록체도 있고 뭐 소포체도 있고 골지체도 있고 많이 있잖아, 그지? 그것들 외에 나머지 공간을 채우고 있는 거는 거의 60% 이상이 물인데, 여기에 이런 각종 효소들이 섞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잘 보면 감자 조각, 그 다음에 소나 돼지의 생간 조각, 왼쪽 거는
식물 세포의 조직인 거고 오른쪽 거는 동물 세포의 조직인데 이 속에 전부 다 뭐가 들었다고?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었다고. 그럼 이 효소가 무슨 짓을 하느냐? 과산화수소라는 녀석을 이 카탈레이스를 과산화수소에 집어넣으면 물과 산소로 쪼개버립니다. 즉 과산화수소에 이게 과산화수소거든. H2O2. H2O2를 카탈레이스를 거기다 넣어버리면 물과 산소로 쪼개지면서 과산화수소에서 뽀글뽀글 거품이 발생해 버린다고. 그 거품이 산소야. 그럼 산소가 많이 받고 뽀글뽀글 거품이 많이 발생하면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를 분해해서 산소가 발생했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한 식이 거기 써있죠? 세계 시험관 ABC에 3% 과산화수소 수를 3ml씩 넣는다. 그래놓고 과산화수소가 하는 반응이 거기 써있고요. 시험관 A는 아무것도 안 넣어놓고 그대로 두고 시험관 B에는 감자 조각, 시험관 C에는 생간 조각을 넣는데 생간 조각 핀셋으로 넣으면 되겠죠? 넣으면 A, B, C 중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게 있는가 볼까요? 향에 불을 붙였다가 끈 후에 줄거 4번에 꺼져가는 불씨를 시험관 BC에 넣어놓고 불씨의 변화를 관찰했더니 참고로 산소의 성질 중에 발생하는 산소의 성질 중에 조연성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조연성.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소가 일어나는 것을 돕는 성질이라는 뜻이야. 스스로 폭발하고 스스로 연소하는 건 가연성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연소를 보조해주는 성질. 그래서 꺼져가는 물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산소가 발생했구나. 가연성은 펑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여튼 시험관 B하고 C를 봤더니 불씨가 살아나서 밝게 잘 탐, 불씨가 살아나 밝게 잘 탐 둘 다 써있지. 이 얘기는 감자 조각에 들어있든 또는 생간 조각에 들어있던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를 뭐라고 산소로 분해했다는 얘기야. 밑에 보면 나와있지만 과산화수소는 원래 자연 상태에서도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매우 느리지만 되는데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는 생간 조각이나 감자 조각을 집어넣으면 그게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은데 일주일 동안 일어날 일을 10분, 20분 만에 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2번 줄거볼까요? 시험관 B와 C에서 꺼져가는 불씨가 살아나 밝게 잘 타는 것으로 보아 확인할 수 있는 기포의 성분은 산소라고 써. 다른 물질이 타는 걸 돕는 성질이 있다. 그 성질을 좀 전에 조연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감자와 생간 조각에 들어있는 효소의 이름과 작용은 카탈레이스면서 과산화수를 물과 산소로 빠르게 분해한다. 빠르게가 중요한 거야. 이거 없어도 되긴 돼. 시험관 B와 C에 과산화수를 또 넣었더니 또 그렇더래. 왜 그래요?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4번 뒤에다 써. 제가 써있는 거 줄거봐. 재사용.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게 효소의 역할. 효소는 생체 촉매로서 자연 상태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 쉽고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됐습니까? 151페이지. 이렇게도 실험해요. 별거 없고요. 동일한 크기의 삼각 플라스크에 5% 과산화수를 50ml씩 넣는다. 삼각 플라스크 A에는 증류수 10ml를 넣고 B에는 감자즙 10ml. 감자즙이라는 거는 감자 조각 앞에서 한 거랑 똑같은 결과야. 즙으로 하면 더 잘 되긴 잘 돼요. 갈아놨으니까. 그래놓고 고무풍선 끼운 다음에 일정 시간 지난 후에 고무풍선 봤더니 감자즙을 넣은 오른쪽 B 플라스크가 산소가 더 빠르게 발생할 거란 얘기지. 자, 거기 화살표 줄을까요? 감자즙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에 의해 과산화수소가 분해되어 산소기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되니? 카탈레이스라는 또 새로운 효소를 오늘 하나 또 봤죠. 확인 문제 봅시다. 탐구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왼쪽 거, 시험관 ABC에 해놓은 거, 감자 조각과 생간 조각. 감자와 생간에는 효소가 들어있다. 오케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시험관 A는 효소가 없어서 과산화수소가 분해되지 않는다. 효소가 없는 건 맞는데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긴 돼요. 매우 느리게. 그러니까 지금 실험을 세워라 내워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분해가 되긴 됩니다. 매우 느리게. 그래서 X가 되겠고요. 시험관 B와 C에서 발생한 기체는 산소. 자, 여기서 실험을 하다 보면은 기체 발생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기체 발생 반응의 경우에 확인하는 방법. 지금 방금처럼 산소가 발생한다. 그러면 꺼져가는 불씨가 살아난다. 이러면 산소야. 그럼 지금 문제 나온 것처럼 CO2가 나오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라는 말 잘 나옵니다. 석회수가 뿌옇게. 그 다음에 수소기체가 발생하면 불씨 갖다 대면 펑. 아까 그 가연성 얘기했죠? 수증기가 발생하는 것도 있어요. 수증기. 뭐 종이 같은 거 갖다 대면 축축하게 젖는 걸 보고 알 수 있는데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라는 게 있어요.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라 그래가지고 리트머스 시험지랑 비슷한 건데 이 녀석이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여기 맑고 투명한 액체가 송글송글 맺혔는데 거기에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라 해서 리트머스 시험지 알죠 뭔지? 그거처럼 생긴 파란색 종이를 갖다 대는데 빨개지면 그 맑고 투명한 액체는 물이야. 알코올에다 하면 색깔이 안 변해. 또 예를 들어 뭐 있을까? 아까 말한 과산화수소에 하면 안 변해. 알겠지? 물하고만 반응한다고. 요거 4개는 상식적으로 좀 암기를 해놓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1번에 3번도 X가 되겠고요. 1번에 2번 감자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를 이용한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이다. 3% 과산화수소수를 시험관 ABC에 3ml씩 넣는다. 앞에 왼쪽에서 한 실험 그대로지. A는 아무것도 안 넣고 B에는 익힌 감자 조각 4개 줄 거 봐. 야, 장난질 해놨네. 익혔어. 익혔다는 얘기는 가열했다는 얘기지. 4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요소들은 맛이 갑니다. 즉 익힌 감자 조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없는 셈 쳐. 시험관 C는 생감자. 이게 살아있는 거지. 그랬더니 봐. A, B에선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시험관 C에서만 기포가 발생했다라고 써있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면 A도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이 일어나긴 한다고 매우 느리게. 시험관 B에서 과산화수소 더 넣어줘봤자 뭐 어쩌려고. 그지? 감자는 맛이 갔는데 C에서 발생한 기포의 성분은 산소니까 꺼져가는 불씨 살아나는 걸로 확인된다 그랬고 시험관 BC에서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까닭은 시험관 B에서 감자 속의 효소가 맛이 간 거지. 열로 인해서 제기능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맛 같다. 생감자에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높이는이 아니라. 정답은 3번과 4번이 되겠네요. 자, 지금부터 이거 내용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14번까지 푸시고 다 푼 사람은 휴식. 알겠지? 14번까지.